5.18 당시에 있잖아요. 시민군들이 그 경찰서의 무기고를 털어서 총 한 200점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예. 헌정질서 군인들에 맞서서 한 것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42년 만에. 그만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무슨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저 김현태 그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회에 나오거나 또는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또 그런 곳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해 왔어요.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다툴 것 같고요. 저는 저분의 저 행보의 정말 그 변화무쌍한 내용들을 보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계가 막막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면을 당하면 연금이 완전히 없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후에 자신의 어떤 생계와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안기령이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가지고 잔다르크라고 마치 대단한 영웅처럼 홍보를 했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과정에서 총구를 잡았다고 하는 거짓으로 군의 명예와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저희 부대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폭행을 강행했고, 그리고 폭언 욕설을 통해서 부대원들에게 폭동을 유발했습니다. 안기령 씨의 이러한 잘못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김현태 전 단장이 유독 안기령 부대변인에게 고발에 관여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정말 그 뭐랄까요, 그 후한무치하고 좀 예. 무도한 그런 행태죠. 고발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인 국민이 봤을 때 저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전한길 씨는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옹호하고 있고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예. 김현태도 그 군을 이끌고 국회를 그 침탈했던 그 707 특임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런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아선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5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강도다, 장례들의 총구를 막은 뭐 강도짓을 했다 해서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 강도미수,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중범죄 혐의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예.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죠. 그 사실 자체도. 그리고 그래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 폭동이라고 이제 법원에서도 지금 규정을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2022년 판결로 제 기억이 나는데 5.18 당시에 있잖아요. 시민군들이 그 경찰서의 무기고를 털어서 총 한 200점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예. 헌정질서 군인들에 맞서서 한 것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거든요. 42년 만에. 그만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무슨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저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회에 나오거나 또는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또 그런 곳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해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지시를 받아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아니다라고 또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게 자기가 했는데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어다라는, 지금 뭐 무슨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제 유죄 판결 받을 것이 확실되니까 전한길 등 구구 유튜버들한테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저렇게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행태들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전 단장은 그동안의 진술을 계속해서 바꿔왔습니다. 오락가락했었죠.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그 선생님 모르시지만 네. 제가 그저께 네. 그 자유한국당에도 가입을 했는데 오! 근데 제가 글을 안 남겼습니다. 네. 아, 네. 글을 안 남겼고 김현재 단장님에 대해서 그 소송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전액을 진짜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네.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네. 저희가 승리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애국 유튜버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네.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건데 박 의원님 1심 재판부, 직연 재판부에서 국회 군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김현태 씨도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예. 파면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자구적인 행위를 저런 방식으로 이 극우 유튜버하고 결합을 통해서 아마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같고 예. 그걸 통해서 저들로부터 뭐 수송 지원도 받고 금전적 지원도 받고 뭐 또 본인은 본인 나름의 저게 이제 명예회복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저분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해야 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선동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를 전한길 씨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안기령 그 청와대 부대변인의 당시 국회 앞에서 그 계엄군의 총구를 잡는 행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예. 봐도 그게 총기 탈취는 아니잖아요. 예. 탈취가 가능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탈취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근데 저런 억지스러운 고발 행위를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극우 세력들 내에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억지스럽고 의도된 고발이고 일종의 저는 영리 행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고발이나 또 저걸 갖다가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그러면 예. 슈퍼챗도 들어오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전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저게 법률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공감을 살 만한 그런 예. 행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저렇게 이제 김현태 전 단장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일부 그런 토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 김현태 단장의 지금 하고 있는 처신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군과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과 그리고 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당한 명령 지시를 따랐지만은 정말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속죄하는 게 맞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에 비상계엄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란죄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많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특히 군인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예하 부대 직원들은 대통령과 그리고 김영경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나간다면은 저 특수전 사령관과 이 사람들의 지시를 따른 거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비겁하게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다 그렇게 자기 살 길만 가는 모습 속에서 김현태 저 사람도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 저 사람에게 소수 변호사비도 대주고 또 저 사람은 파면당했기 때문에 정말 가족의 생계 문제도 막막할 거라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 이 군인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 판단으로 윗선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명령을 이행했다고 해서 만약에 저 죄를 물을 수 있는가? 그래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 싸우라 할 때 그때도 군인들은 야 이게 저 명령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인도적인 건지 아닌 이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의 판단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보는 거고요.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우리 특수전 사령부를 찾아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라우마가요. 특수전 사령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심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금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예. 또 우리 지도자들은 모든 것은 지도자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의 장수답게 이건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내가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다.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갔으면은 예. 저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서 뭐 구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로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이제 모든 재판이 합쳐지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다툴 것 같고요. 저는 저분의 저 행보의 그 정말 그 변화무쌍한 내용들을 보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계가 막막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면을 당하면 연금이 완전히 없어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후에 자신의 어떤 생계와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도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부대원을 이끌고 갔지만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걸로 반성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참여를 했지만 파면당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살 길은 극우 유튜버의 품에 안겨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중간 실무자급에 있는 사람이 닥치는 봉착하고 있는 저 개인적 고민과 어려움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예. 저 사람만 있겠습니까? 부대원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군 간부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장관의 그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준비해서 실제로 실행에 돌입했을 때 거기에 지시를 받고 따랐다는 죄밖에 없는 저 많은 군인과 경찰들에 대해서 그 일생의 치욕과 일생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지. 그러니까 저게 자구책을 찾는 거거든요. 자구책의 방식이 정말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진짜 계엄이라고 하는 이 후유증과 이 트라우마가 비단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무참히 깼다고 하는 큰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원된 수많은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심리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수많은 국민들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치유와 해법까지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